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해진 두 남자의 영화 발굴 호우 시절 인터스텔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호 씨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 선생님과 함께 발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 발굴, 이른바 오특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굴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영화에서 쿠퍼는 농부로 살다가 난데없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 가서 우주로 가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쿠퍼는 왜 우주로 가는 그 어마어마한 제안을 넙죽 수용하게 된 걸까요? 쿠퍼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죠. 전직 그쵸. 나사 비행기 파일럿이에요. 왜 우리 어릴 때는 항공대 가거나 나중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여객기 파일럿 되는 게 꿈인 경우 있지 그쵸. 않아요? 네, 맞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들은 그런 꿈 많이 그렇죠. 가지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혹시 MBC에서 했던 파일럿 보셨어요? 네, 기억은 나는데 사실 제가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전. 네. 어렸을 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최수종, 한석규, 이재룡, 네네. 최시라, 김혜수, 뭐 내노라는 배우 청순 스타들이 다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파일럿 정말 이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게 몸도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시력도 좋아야 되고, 왜 파일럿 꿈꾸는 사람들은 생맹 뭐 색약 지원할 수 없고 안경 끼면 안 됐거든요. 네네네. 안경을 끼면 뭔가 이게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시각으로 좀 그렇죠. 보는 경향도 있었고, 그런데 쿠퍼는 전직 나사 파일럿이기도 한데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능력을 가지고 옥수수 농사도 지어요. 음. 일단 똑똑하고 공학에 대한 조예도 있고, 그리고 쿠퍼는 상황 판단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행성에 갔을 때도 연료 절감을 위해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기 위해서 위험한 비행을 시도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노련해요. 이게 이미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또 NSOA가 연기한 브랜드 박사의 연료가 떨어질 것을 계산하고 이게 본인은 이제 희생을 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NSOA가 이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우리 원래 90%만 솔직하기로 했었잖아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던지면서 NSOA는 보내고 본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어떤 희생 정신도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이기도 한데, 왜 아까 이제 질문이 쿠퍼는 네네. 왜 이 제안을 왜 받아들였느냐? 왜 쿠퍼가 초반에 악몽을 꾸고 일어나잖아요. 네네.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쿠퍼는 전직 비행 파일럿이기도 하지만 네. 톰과 이게 머피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게 병충해로 지구가 이게 멸망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 딸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겠다. 이런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부성을 건드린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전직 나사의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 거죠. 그거를 또 뿌리칠 수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그 쿠퍼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전 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가 앞에서 제가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할 때 이제 진취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자신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도전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쿠퍼는 장인 어른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본질을 잊고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쿠퍼라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질이란 계속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종의 파이오니어 정신이거든요. 영화의 오프닝 씬을 보면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쿠퍼의 어떤 개인의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는 오프닝 시퀀스라고 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쿠퍼의 악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딸 머피의 대사를 통해서 쿠퍼의 악몽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되는 것임을 관객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의도했던 거는 쿠퍼라는 사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꿈에 대한 욕망이나 미련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종사로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도 그 개인적인 욕망을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악몽에서 깬 쿠퍼의 시선이 지평선을 향하고 있고, 이게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자의 회한이나 어떤 뭐 서름 같은 게 아닐까 싶고요. 게다가 이제 쿠퍼가 좀 종종 자신의 현 직업 이제 농부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아버지로서의 애정도 있고, 뭐 말씀하셨던 바대로 인류를 위한 뭐 대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그 못지않게 쿠퍼 자신의 욕망도 쿠퍼가 조종대를 다시 잡게 한 아주 큰 이유였다라고 저도 뭐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제 우리가 꿈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별 의미 없고 개꿈이다라고 이제 여기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또 이제 꿈을 연구하는, 꿈만 가지고 꿈의 해석을 가지고 또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학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꿈은 뭐 이게 누가 주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쿠퍼의 꿈이 누군가에 의해 이제 만들어져서 연출된 어떤 꿈이다. 라고 이 꿈을 만든 이의 어떤 관점에서 좀 이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꿈을 만드니요? 네, 쿠퍼가 꾼 꿈, 뭐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네네네. 해본다면, 되게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이 꿈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쿠퍼의 어떤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서 늘 관련된 꿈을 늘 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꿈이 반복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우리가 이게 영화의 흐름을 보면 쿠퍼의 입장에서는 이게 못다 이룬 꿈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한다고 쿠퍼는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꿈이 단순히 그 다시는 알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회한이라기보다는, 네네. 쿠퍼가 이제 이 비행기 추락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중력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네네. 상황이 오잖아요. 영화의 후반부에. 뭔가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네. 그 이유를 좀 이게 찾아가야 되는, 내가 이게 뭔가 내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추락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농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 이상 나사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걸 조금 더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쿠나의 의견은 어떻게 쿠퍼가 이 나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분명히 있지 않았냐라는 저의 의견이었고, 지금 이 선생님의 말씀은 꿈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작동하는 기능이 쿠퍼의 인생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떤 단초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었고, 확실히 전문가가 오니까 좀 달라집니다. 뭔가 근사한 틀이 잡히고 있어요.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발굴 중인 호우 시절, 다음 발굴 포인트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는 맷 데이먼이라는 명배우가 연기한 만박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나사로 프로젝트로 파견된 12명의 과학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고, 자신이 도착한 행성이 살만한 곳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쿠퍼 일행을 곤경에 빠뜨린, 어쩌면 이 영화의 유일한 빌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발굴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 박사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계획한 걸까요? 만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만 박사에 대해서 이게 브랜드 박사, 어멜리아 브랜드 박사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 중 최고다. 네,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과학자들에게 이제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으로서는 이제 최고로 최고인 이미 거죠.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 박사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지구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쿠퍼 일행이 도착한 뒤에 이 행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쿠퍼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만 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솔직히 내가 선택한 이 행성이 부적합한 행성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 박사가 자기가 선택한 행성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1명의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력한 행성으로 보냈다는 거고. 오, 그러네. 네네. 그러면은 우리들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행성에 가도 되는 걸까? 이거는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이제 나눈 정보일까? 아, 이미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좀 발생했다. 그 그쵸. 처음에 선발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네.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곳이 있다면 음. 다들 거기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리더로서의 희생 정신 같은 건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없고 리더십 같은 건 없고.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이제 만 박사만 이런 정보를 혼자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정보는 결국 틀린 걸로 판명이 났지만. 그렇죠. 네. 많은 또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태도를 보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적자 생존설을 좀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은 그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오, 적자 생존설을 그러네. 믿었는데 진짜. 자연은 정작 그를 선택하지 네. 않았어요. 음.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가 환경에 어떤 적합한 형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 않나. 음. 조코나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만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죽이고 행성에 가려는 걸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만이 결심을 한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쿠퍼와 함께 만행성을 탐사하면서 만이 쿠퍼의 어떤 넥스트 스텝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쿠퍼는 베이스 캠프 구성 후에는 나는 무조건 지구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이 쿠퍼를 죽이기로 결심한 건 이때라고 봐요. 다만 제가 좀 만 박사 에피소드를 보면서는 뭐 한 가지 좀 생각에 잠긴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만 박사가 있는 행성에 가게 되는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만 박사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에밀리 브랜드라고 해서 그 앤 해서웨이가 연기했던 이 여자 과학자가 에드먼즈가 있는 행성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에밀리는 이때 자신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도 하죠. 근데 하지만 쿠퍼는 데이터를 본 에밀리가 아닌 사적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에밀리로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에드먼즈가 사실은 에밀리의 애인이잖아요. 에밀리가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쿠퍼는 에밀리가 사랑의 감정, 즉 사적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이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만행성으로 행선지를 결정해버려요. 저는 이 결정 과정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밀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사적 감정을 배제했다는 논리로 쿠퍼의 결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어떤 기분이 스스로 들지 않았던가. 근데 실제 그들의 프로세스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결정 과정이 우리 삶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을 대하는 태도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이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함정이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될수록 현명한 답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씬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만 박사도 재밌게 봤지만 그 만 행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축소판이 우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좀 상담 심리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만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 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사회 부적응자라고 해야 되나? 사회 부적응자가 이렇게 주변 과학자들에게 최고다라는 어떤 그렇죠. 신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 먼저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만 박사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지구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이게 엄청난 자본과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일 텐데 이 사람은 자신을 구하러 오는데 그런 걸 이제 쓰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어찌 보면 약간 파렴치한. 저는 만 박사를 보면서 반대로 이제 지나친 사명감과 책임감이 아집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만 박사가 뭐 자신의 행성이 부적합한 행성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자기는 지구를 떠날 때 죽음을 각오했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두 문장은 매우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이 모순되는 부분을 만 박사는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고요.
이 말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만 박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탄하고 공허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만은 자신이 곧 정답이 되어야만 하는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대의도 없고 오직 자신만의 고집, 아집만 있을 항상하게 남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만이 과연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친 사명감과 책임감이 아집과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좀 약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정식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부정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만 박사를 보면서 별안간 성숙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성숙이라는 거는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내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만 박사 캐릭터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쿠퍼 일행을 죽이고 네. 에드먼즈 행성으로 갔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 음. 그리고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만 박사가 그 이제 에드먼즈 행성에 가서 인류의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새로운 어떤 뭐 호모 뭐가 되겠죠? 그렇죠. 호모 유니버스가 되려나? 그래서 아무튼 네. 이렇게 됐다면 이게 본인은 그걸 또 어떻게 합리화할까? 본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소화할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긴 합니다. 이건 마치 새로운 어떤 정복자가 어떻게 새로운 식민지에서 행동했었는지의 처세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재밌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우 씨도 만 박사에 대한 의견을 좀 남겨주셨어요.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원격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만 박사를 비롯한 12행성에 간 사람들은 지구에 두고 온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원우 씨는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쿠퍼는 지구에 가족이 남아있죠. 일이 틀어졌을 때 자신을 제대로 기억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상황이 만 박사가 인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제기해 주셨고요. 달리 말하면 쿠퍼에게는 가족, 딸을 구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나사에서 처음에 선발대를 보낼 때 했던 건데 그 통념들이 생물같이 움직이는 인간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힘을, 또 다른 역학관계를 발휘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원우 씨는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호우 시절